그때 그 기간에만 어떤 이제 큰 어떤 그 불장, 소위 얘기해서 불장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매번 났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투자에서는 정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근거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룰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이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교육이나 강의 뭐 아무튼 이런 걸 들으면서 이게 같이 기다리면 좀 이렇게 덜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안 힘든 건 아니고 같이 기다려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수익을 작게 작게 낼 것 같으면 뭐 그렇게 많이 안 기다려도 되죠. 뭐 5% 수익 내고 10% 수익 내고 2, 30% 수익 내고 알뜰코인 가지고 뭐 3, 40% 수익 내고 그러면 저희처럼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데 응? 그런데 이제 소위 얘기해서 막 해서 몇 배짜리 뭐 5배짜리, 10배짜리, 20배짜리 이런 걸 수익을 내려면 그걸 샀다 팔았다 하면은 그렇게 안 만들어지는 거고요. 당연히 사서 그런 수익률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된다.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지금 뭐 지수는 지금 뭐 4,100, 200 이렇게 가까이 지금 가 있지만 그런데 지금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코스피 코닥에서 한 2,500개 종목 중에서 그 지수가 지금 많이 간다고 해서 그 막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은 매일매일을 보면은 뭐 오르는 종목이 한 700개, 800개, 오히려 떨어지는 그날 중에 떨어지는 종목이 그게 두 배 가까이 돼요. 거의 뭐 1600개, 1700개.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수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신고가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 않았던 지수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지수 대략은 이제 5천, 6천 이렇게 이제 예상은 하지만 그것도 예상이고요. 아무튼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이제 가봐야 아는 건데 그런데 아무튼 종목을 보면 그날 그날 아무튼 상승하는 종목 수보다 하락하는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수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주로 이제 우량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지수를 끌고 가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 중에서 지금 손실 나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옳은 거 쫓아가고 옳은 거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그쪽 계속 손실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하루를 보면은 뭐 떨어지는 종목 수가 상승하는 종목 수보다 거의 실제로 통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굉장히 강하게 가는데 지금 주식시장도 그 개인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든 투자를 하든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꾸로 지금 같은 지수가 강하게 가고 지금 뭐 5천 얘기 나오고 6천 나오고 어제 뭐 7천도 나오고 8천도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장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는 특히 중장기나 장기는 쉬운 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서 팔 때까지는 계속 고생길이에요. 올라도 고생길이고 떨어져도 고생길이고 올랐다 떨어져도 고생길이고 이건 매도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매도를 나중에 이제 아무튼 수익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고 매도를 해야 그래야 그 종목에 대해서는 아니면 그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고생이 끝나는 거고
매도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을 때, 그때, 그때 고생이 끝나는 거고,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그 5배를 올랐어도, 10배를 올랐어도, 그러면 안 힘들 것 같지만, 고생을 안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은 계속 돼요, 계속. 나중에 이제 올랐을 때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그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좀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이게 투자는 아무튼 이제 잘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잘하려면은 결국 뭘 믿어야 되냐? 시간을 믿어야 한다. 시간. 응?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헛되게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아니고 내가 아무튼 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내가 보내야만 한다. 힘들더라도. 그런데 이제 못하는 사람들,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가지고 결국 이제 어떤 믿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기다리지 않고 그냥 한방, 그죠? 내가 사는 게 아무튼 많이 가겠지.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는 결국 계좌가 얘기를 해준다. 근데 계좌가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계좌가 관리가 잘 되려면 결국은 본인들 계좌가 잘 관리가 되려면 결국은 뭐냐? 본인의 투자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에 따라서 계좌가 관리가 잘 되기도 하고 계좌가 아무튼 나쁜 쪽으로 가기도 된다. 그러니까 투자는 결국 결과는 나중에 결과는 결국 본인들의 어떤 계좌 상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계좌 상태, 시간이 흘렀을 때 아무튼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투자가 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계좌가 이제 어떤 상태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땅으로 가지고 있고 뭐 아파트로 가지고 상가로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거 매도하면은 결국 현금이 본인 계좌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본인 계좌에서 얼마가 나갔다가 결국 부동산을 거쳐서 팔았을 때 얼마로 들어오냐. 결국 계좌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투자가 다 계좌로 끝에 가서는 결국 계좌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계좌로 모든 투자가 그래서 계좌를 이제 잘 관리하고 못하고는 결국 본인의 투자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 그래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하고 못하는 분들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면 결국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배우는 것을 중시한다는 거죠. 배우는 것을. 그래서 메모를 한다. 본인이 그 투자를 통해서 배운 것을 기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운 것을 나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뭘 배웠냐. 응? 그 대선주를 해보고 내가 뭘 배웠냐. 셀트리온을 해보고 내가 뭘 배웠냐.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배운 것이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놔야 그게 본인의 습관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야. 알트코인도 나중에 이제 불장 끝나고 나서 아, 난 돈 벌었으니까 그걸로 끝.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끝났을 때 본인이 그 알트코인을 이렇게 뭐 1, 2년, 2, 3년 이렇게 고생하면서 해봤을 때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웠냐. 그래서 배운 게 뭐냐. 그러니까 실전을 통해서 본인의 돈이 들어가서 실전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 그걸 꼭 메모를 해서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배운 게 없으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없으니까 결국 남의 말만 결국 본인을 믿어야 되는데 그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본인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메모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다음 투자 또 다음 투자를 할 때는 본인의 어떤 경험치를 믿고 그게 자기 자신인 거죠.
그런데 투자를 못하는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치가 없으니까, 그 투자를 통해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결국 남의 말만 믿고서 결국 그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원칙을 세운다. 원칙을. 원칙. 그래서 원칙과 관련해서 제가 이게 비중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비중도 이게 원칙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중도. 그래서 하나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때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투자를 잘 못하는 분들은 플랜이 없다. 그러니까 촉으로 한다, 촉으로. 그냥, 그죠? 그때그때. 느낌으로 한다는 얘기죠. 플랜은 이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 계획을. 얼마치 살 거고, 뭘 살 거고, 그런 어떤 종목을 고를 때 기준이 뭐고, 그리고 내가 사고 나서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내가 중간중간에 어떤 기준으로 그걸 관리해 갈 거냐. 뭐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죠. 그리고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시장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빚는다. 그러니까 시간이 결국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물론 이제 당연히 돈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투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트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럼 그 결과가 언제 만들어질 거냐? 그건 그죠. 언제 만들어질 거냐 결과가. 근데 그것은 언제가 언제인지는 이것을 제가 늘 얘기했지만 미리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대략 이제 차트라든지 제가 있죠.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의 어떤 시장의 조건 아니면 시장의 상황, 미래에 올 시장의 조건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안해서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언제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지만, 실제로 예상하고 이제 실제의 어떤 그때가 딱 뭐 비슷하게 맞을 때도 있지만, 차이가 많이 날 때도 있다. 왜냐하면 돌발 뉴스가 많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예상을 해보는 것은 이제 기다리는데 너무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안 맞을 망정 확률을 가지고 한번 어떤 어느 때가 언제쯤 있든지를 좀 예상을 이렇게 해가면서 기다려야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다릴지 대략 그렇게 알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쯤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투자를 못하는 분들은 어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한 방에 시간 투자 없이 그냥 한 방에 그죠? 그래서 한 방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철저하게 데이터만 믿는다는 얘기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떤 종목도 고르고 알트코인도 고르고 뭐 부동산도 고르고 뭐든지 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잘 못하는 분들은 불안하면 팔고 아무튼 아무튼 포모죠. 제가 했던 포모.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면 그러면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도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수강생분들 보시라고 제가 카톡 프로필을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이제 코인과 아무튼 이제 주식 관련해서 올려드리는데 이제 제 수강생이 아닌 분들도 이제 이렇게 뜨니까 본다고요. 보고 저한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종목을 뽑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지금 이렇게 자기가 이러이러한 종목을 사볼까 하는데 어떠냐고. 갖고 그 리스트를 저한테 보여요. 제가 보면 막 다 몇 배씩 오른 종목들만 딱 추려가지고 이렇게 이 종목들 어떠냐고. 그럼 제가 그러죠. 왜 이렇게 다 몇 배씩 오른 종목만 이렇게 골랐냐고. 제가 그분만 그러겠어요. 나머지 다른 분들도 다 그러겠죠.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꾸준히 이렇게 복리로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게 너무 급하게 가지 않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그때그때 어떤 수익을 차곡차곡 만들어 가고 또 그 수익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또 다음 투자로 연결돼서 거기서 또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해서 복리로 가면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그게 훨씬 빠르다는 것을 그걸 투자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좀 늦어지더라도 뭐 그만큼 시간이 걸려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고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뭐 아무튼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성공이 이제 이렇게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성공이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면 어때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트코인 뭐 5배짜리 10배짜리 뭐 이렇게 막 20배짜리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제가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10년에 2배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고 실제로 해보시면. 10년에 어떤 투자를 통해서 10년에 2배를 만드는 게 쉬울 것 같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10년에 2배 만든다. 그래서 제가 그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70법칙 이런 거 설명 많이 들었잖아요. 10년에 2배 만든 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막 알트코인에서 5배짜리 10배짜리 20배짜리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1년 2년 그죠 이렇게 지금 저희가 2023년도 1월부터 그때 앱토스 사가지고 지금 이제 2024년도 2025년도 그죠 그래서 1년 2년 지금 거의 지금 이제 3년 돼 가는데 물론 나머지 안 뜯고 이제 중간중간 산 거고요. 지금 처음 산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앱도스만 좀 이렇게 좀 일찍 샀을 뿐이지 나머지 알트코인은 중간중간 샀기 때문에 이게 평균 기다린 걸로 따지면 뭐 1년 한 반 될라나요? 보면은 나중에 산 것도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엄청 기다린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앱토스만 뭐 좀 이게 좀 지금 보면 한 3년 정도 기다리는 거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중간중간 샀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무튼 본격적인 불장이 되면은 이렇게 뭐 2배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아무튼 경우에 따라서 아무튼 5배, 10배, 20배 이런 것을 목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이 기다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래서 원래 이 2배 만든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한국인들 뭐 그 부동산 투자 좋아하지만 뭐 부동산 투자 가지고 그 2배 만드는 게 아파트나 이런 거 사가지고 2배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면은 응? 막 몇 년씩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은 성공을 반복하는 게 당연히 실패를 반복하고 거기서 또 배우는 것도 없다는 얘기죠. 배우는 것도.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는 분은 본인의 투자 경험을 통해서 주로 성공하는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서 메모를 하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자꾸 쌓여져 가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실력이 좋아지는 거고 본인의 실력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아무튼 투자는 결국은 시간 투자
시간 투자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제가 요즘 들어서 알트코인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볼 필요 없다고. 왜냐면 봐도 재미가 없는데, 응? 그 자꾸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주식시장에 지금 핫하잖아요. 주식시장이 막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원이 넘어갔고, SK하이닉스가 60만 원이 넘어갔고,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뭐 거의 650조, 60조,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450조 막 두 개 합쳐갖고 지금 1100조 이렇게 지금 이런 지금 시장인데, 오히려 지금은 이런 주식시장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알트코인 불장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 불장도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오게 된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오기 직전이 이게 직전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서 기다린 기간들에 비하면은 훨씬 짧은 기간일 거다. 이렇게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 직전이 가장 힘들다. 가장 힘들다. 뭐 아무튼 이 직전 알트코인 불장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 4년 전에도 그렇고 8년 전에도 그랬고 그랬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에서 가격은 딱 중요한 가격은 두 개밖에 없다. 내가 매수한 가격하고 나중에 팔려고 하는 가격. 그 두 개가 없다. 중간에 이게 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 가격들은 다 그냥 흘러가는 가격일 뿐이에요. 그 가격에 저희가 매도할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도 뭐 그냥 그죠? 나한테 중요한 가격이 아니고 떨어져도 나한테 중요한 가격이 아니고 손절할 거 아니니까요. 응? 또 거기서 많이 올라도 나한테 중요한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많이 떨어져도 나한테 중요한 가격이 아니에요. 내가 뭘 그 가격에서 내가 뭐 할 거 아니니까. 응? 나한테 알트코인과 관련 중요한 가격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내가 매수한 그 매수 단가하고 내가 매도할 때 그 가격하고 그 두 개. 그 중간에 나머지 가격들은 나한테 중요한 가격이 아니다. 근데 왜 중요하지 않은 가격을 보고 그게 막 스트레스를 받느냐는 얘기죠.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몇 번 설명해도 결국 아까 감정 얘기했잖아요. 이 감정 어디 갔어요? 감정. 응? 이 감정. 이 감정. 그 좋고 나쁘고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싫고 그죠?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싫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투자를 잘하려고 하신 분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내가 알고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알고 지금 이 투자에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가격이 뭔지 그걸 알고 그래서 그 두 개 가격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머지 가격들은 그냥 무시를 하라는 얘기죠. 올라도 무시하고 떨어져도 무시하고 왜냐면 그 가격이 내가 팔 거 아니니까. 응? 자, 요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3번. 이게 남들처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업비트 보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봐야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응? 보는 것은 나중에 때가 돼서 그죠? 알트코인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들이 막 몇 배씩 올라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올랐다 내렸다 막 하겠지만 응? 그래도 지금보다는 그때가 재밌을 거라는 거죠. 그때는 뭐 봐도 괜찮지만 지금은 그렇잖아요. 응?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지금은 기다리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기다리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어, 그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오르고 내리고는 그 가격에 너무 막 이렇게 감정으로 막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이러면 결국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막 노브티즈 같은 거 보세요. 노브티즈 한번 볼까요? 노브티즈 이런 종목을 보시라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 노부티즈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수익률 적어보세요. 한번 채팅창에. 그리고 지금 이제 종목을 지금 이제 제가 코스닥에서 드리는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우량주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비중을 조금 다른 때보다 좀 크게 들어. 그래서 제 종목을 많이 안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지금 자꾸 종목 수를 늘리는 것보다 종목을 좀 대장주나 주주주로 압축을 해서 차라리 그 종목에 비중을 더 실어서 이렇게 해서 그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는 그 수익금도 그 비중을 많이 실어야 수익금이 커지잖아요. 같은 수익률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들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종목들에 더 집중을 하고 그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노브티즈 이런 것들도 아무튼 빨리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노브주 중에 대장주인데. 응? 지금은 이게 이제 주식 계좌에 집중을 하시고 그 알트코인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봐도 뭐 재미없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나 있는 거 자꾸 봐야 뭐 재밌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마이너스죠. 지금 플러스인 분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돼서 이제 진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또 순식간에 올라가는 게 알트코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보면서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게 잘 아셔야 된다. 보세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 곧버스죠. 곧버스. 이게 두 배짜리 인버스 하는 분들이 지금 6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이게 다 마이너스 60%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인버스를 두 배짜리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6개월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60% 돼. 60% 중반대. 앞으로 이게 이제 더 커지겠죠. 마이너스 70% 돼, 마이너스 80% 돼.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 판단을 잘못하면은 이게 방향 판단을 잘못해놓고 그걸 믿고 있으면 이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투자는.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아놓고 그것이 자기가 맞다고 믿고서 투자를 하면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 이런 결과가.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투자에서는 믿음이 중요한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믿음을. 근데 이게 지금 아무튼 뭐 그 대부분의 개인들이 지금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응? 모든 개인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 개인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 두 배짜리 두 배짜리 인버스에 이렇게 이것도 이게 두 배짜리 인버스인데 이것도 이제 비중을 조금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치 1000만 원치 이렇게 드는 거라 이런 종목을 또 개인들이 들어갈 때는 막 5천만 원 1억 막 2억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응? 그러면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그냥 아웃이 아웃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배짜리 인버스 하나로 그냥 본인 계좌, 아까 좀 본인 계좌가 그냥 아웃되는 거야. 아웃이죠. 이게 어떻게 회복돼요, 이게. 응?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이게 지금 반대로 해서 보세요. 여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200조를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수익률도 20%.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해서 한 1200조 정도 되는데 이거에 20% 정도 벌어서 지금 한 1400조 정도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응? 제가 이제 가끔 국민연금 얘기를 했는데 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뭐 말도 많은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운용을 잘한다니까요. 제가 그 미국 시장 그 테슬라 같은 거 이런 것들 저기 쌀 때 들어가 가지고 어? 여기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게 이 국민연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200조 국민연금 운이 좋아서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실력이거든요. 제발 땐 실력이에요, 실력 이게. 응?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인판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요? 주식시장으로 가죠. 왜 주식시장으로 가요? 막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원 간다, SK하이닉스가 막 60만 원 간다. 응? 그러니까 때 맞춰서 때 맞추는 또 코인은 또 막 조정받고 있고 이게 조정이에요. 조정 하락이 아니고 이 코인 시장은 조정받고 있는데 반대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막 11만 원 가고 SK하이닉스가 막 60만 원 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개인들이죠. 많은 개인들이 아 주식을 해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코인이 결국 손절이죠. 손절. 돈 벌고 떠나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그 저희처럼 주식을 한 80%에서 한 90% 가지고 있고 코인을 한 10에서 20% 이렇게 100%에서 가지고 있으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주식도 가지고 있고 코인도 가지고 있고 하면서 응? 주식은 주식대로 시장에 맞춰서 수익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코인은 코인대로 기다렸다가 이렇게 때가 오면 이게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면 또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떠나가서 뭐 돈 벌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럼 뭐 또 코인에서 손절하고 또 주식시장 가서 아까 제가 있잖아요. 지금 지수는 엄청히 강세장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지수 코스피 지금 코스피가 많이 갔죠. 코스닥보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엄청나게 가파르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어떤 종목은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상승하는 종목 수가 한 700개에서 800개. 근데 하락하는 종목 수는 매주 보면 한 1000, 한 500개에서 한 1700개 이렇게. 이게 거의 2배죠, 2배. 그 떠나간 개인들이 뭐 못 사겠어요. 아니, 사면 또 삼성전자 사고 SK하이닉스나 사고 하겠죠. 근데 이제 개인들은 이렇게 이제 그때그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게 개인이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이렇게 아무튼 남들 눈에 안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것을 그것을 알고 거기에서 또 기다릴 건 기다리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가서 또 해야 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뭐 비트코인을 산다 어쩐다
응? 미국의 월가 뭐 어디 기업이 어쨌다 막 그런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지금 제가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좀? 응? 코인 대불장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코인 대불장이 알트코인만 얘기 안 가요. 지금 제가 했잖아요. 비트코인 지금 고점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도 지금 여기 온 만큼 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 불장도 와야 되고, 또 이더리움 불장도 와야 되고, 그래서 비트코인 불장, 이더리움 불장이 오면서 저희가 기다리는 알트코인 불장도 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정부나 월가에서는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을 준비하는 거 아니죠. 미국 정부나 월가는 주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주로 사 모아서 그래서 지금 불장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 대비 한 2배 정도 가고 또 이더리움이 지금 가격 대비 한 서너 배 가고 이러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이제 연결돼서 오는 거죠. 자, 요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저희 알트코인들만 불장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저희 알트코인들이 불장이 오려면 비트코인이 지금 한 1억 5천, 6천 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2억 5천에서 3억 사이를 가야 되고, 이더리움 마찬가지예요. 이 이더리움이 지금 한 500만 원대, 600만 원대 있는데, 이게 제가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를 가야 되고, 한 서너 배를 가야 되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한 2배 정도를 가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여기서 한 서너 배를 가고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불장이 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안 가고 이더리움이 여기서 더 안 가는데 저희 알트코인만 불장이 온다? 그런 건 안 오죠. 그런 게 올 수가 없죠. 응? 그러니까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그 매번 비트코인을 설명드리고 이더리움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 비트코인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가야만 그래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본격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매번 비트코인도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고 이더리움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도미넌스를 연결 설명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들의 본격적인 불장이 오기 위해서 조건이 그렇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여기서 한 200 정도는 더 올라가 줘야 되고 이더리움이 여기에서 응?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올라가 줘야 하고 그래서 그런 흐름들과 함께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알트코인들의 불장도 본격적으로 오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돼서 오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미국 정부와 월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저희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제 대중들의 일반 개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지금 극도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도 핫하고 미국의 주식시장도 핫하다는 얘기죠. 응? 그러니까 한국의 개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코인을 하고 있는 개인들이 지금 이게 주식시장으로 응? 이렇게 지금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거냐? 이게 좋은 거라니까요, 이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이 아무튼 현물로 분할 매집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인 것처럼 개인들은 생각이 들지만 이 투자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시기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현물 알트코인들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분할 매수는 아주 좋은 시기다. 반대다. 개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반대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지금도 그 얘기 나오죠. 끝났다 이제 뭐 아무튼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비트코인 생긴 지가 지금 한 16년, 17년 됐는데 그동안에 시장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끝났다는 얘기가 446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시장이 끝났다, 비트코인 끝났다 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100달러씩, 100달러면 얼마예요? 100달러씩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여기다가 곱하기, 그죠? 이게 446번이니까. 그러면 44600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은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해서 이걸 이제 샀다 팔았다 이거 쭉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은 그 가치가 한 1억 달러, 그러니까 한 1,400 정도 됐을 거다. 이 시장은 끝난 게 아니다. 조금 좀 더 기다려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 투자에 성공을 하시려면 성공을 뭔 온갖 얘기가 다 나오더라도 그런 게 자꾸 휘둘리면 안 되고 그냥 내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고 하든 어디서 무슨 얘기 나오든 뭐 끝났다는 둥 어떻다는 둥뭐 불장은 안 온다는 둥뭐 응? 어쩌고 저쩌고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와도 그냥 끝까지 내 갈 길을 가야 된다고 갈 길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본인 투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가봐야죠. 끝까지. 이게 가다가 포기하고 대부분이 그렇죠. 제가 있잖아요. 거의 여기서 출발할 때는 많은 분들이 뭐 끝까지 갈 것처럼 나는 절대로 포기 안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갈 거라고 출발할 때는 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출발하지만 가다가 보면 과정에서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하다 보면. 그러면 포기를 한다는 거 포기. 100명 중에 99명이 포기한다. 그 끝까지 가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그래서 제가 상위 1%라고 죠. 끝까지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많아요. 다 그 더군다나 지금 막 그 주식시장이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응? 그렇죠. 지금 뭐 코스피 막 코스닥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응? 이렇게 잘 버티던 사람들도 겨우 그냥 다 와서 또 포기한다는 거죠. 다 와서. 응? 그거 한 명만 다 포기해도 한 명만 끝까지 간다. 그래서 이 한 명이 이제 이 시장에서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이게 시장이라는 거죠. 특히 코인 시장이 그렇다. 그 저는 알트코인 그 3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쉽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엄청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음? 뭐가? 끝까지 가는 것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 알트코인 같은 거.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힘든 과정들이 있고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막 뉴스니 뭐 그런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는 게 엄청 어렵다. 알트코인, 특히 알트코인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알트코인은 굉장히 어렵죠, 이게. 그리고 이제 조정장, 지금이 조정장이에요. 코인에서 지금 하락장이 아니에요. 조정장입니다. 근데도 힘들잖아요. 조정장인데도 근데 조정장에서는 이 가격이라는 숫자보다 사실은 가격은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보시면 뭐 엄청나게 떨어진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조정장에서 숫자보다 가격이라는 숫자보다는 먼저 본인의 심리가 무너진다. 이게 제 멘탈이 무너진다. 멘탈이. 그래서 가격은 사실 몇 프로 떨어지는데 뭐 5%, 4%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런데 본인의 심리는 거의 반토막이다.
반토막이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사실은 퍼센티지로 보면 몇 프로 안 떨어진 건데 본인은 막 반토막이 나 있는 걸로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막 이 조정에는 또 이게 불안하잖아요. 이게 마이너스가 나 있어요. 이 부정적인 뉴스만 더 눈에 잘 띈다. 그래서 이제 차트도 중요하지만 차트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잘 버텨서 결국은 이 끝까지 갈 거냐. 끝까지. 결국에 거의 다 와서 지금 직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응? 직전에 있더라도 이게 기간적으로는 길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변동성이 막 엄청 심하기 때문에 이게 이 앞에서보다는 여기 직전에 여기가 몇 배는 힘든 구간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버티고 했던 사람들도 결국 여기서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주식시장까지, 그죠? 주식시장까지 핫하니까, 응? 막 코스피가 지금 4,100을 가고 4,200을 가고 막 삼성전자가 11만 원 가고 SK하이닉스가 60만 원 가고 그쵸 막 이러니까 응? 또 오랫동안 안 가던 막 2차 전지까지 가고 막 지금 막 보면은 응? 그러고 있으니까 막 모든 주식이 다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날 하루하루로 보면 떨어지는 종목 수가 훨씬 두 배로 더 많다고요. 올라가는 종목 수보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간 사람들이 그 사이클에서 돈을 많이 번다, 많이. 조금 버는 게 아니라 많이. 대박에 가까운 많이. 그래서 대박을 낸다는 것은 결과로는 좋지만 이 과정은 엄청나게 힘들다. 깔고서 하는 거예요. 이 알트코인은 이렇게 이제 투자해서 이렇게 아무튼 가는 과정이 힘든 줄 알면서 한 겁니다. 제가 했잖아요, 아까. 이제 이게 본격적인 분량이 시작돼서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고 나중에 막 두 배나 있고 세 배나 있고 뭐 네 배나 있고 그러면 그때는 쉬울 것 같아도 그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심리적으로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 파는 거예요. 힘드니까. 안 팔아야 그게 10배짜리도 가고 20배짜리도 가고 많이 가는 건 막 50배도 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건데 중간중간에 왜 파냐? 힘드니까 파는 거 힘드니까. 수익이 막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그것도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가 막 엄청나게 막 몇백 프로가 늘었다 줄었다 막 이거 막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 엄청 힘들잖아요. 이게 지금만 힘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돼서 알트코인들이 막 몇 배가 돼 있어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잖아요. 매도할 때까지는 계속 힘들다고요.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그래서 아무나 대박을 내는 거 아닙니다. 응? 그래서 제 교육 안 듣는 분들이 아까 제 카톡 프로필에 있잖아요. 보고 저보고 종목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 종목? 종목 들여도 수익 안 날 걸 제가 그래요. 응? 수익이 나고 수익 크게 나려면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관리가 안 될 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목 줘봐야 소용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쓸 때 예를 들면 여행을 갈 때 막 여러 계획을 많이 하잖아요. 뭐 어디로 갈까 막 어떤 막 준비를 할까 어디서 어떻게 돈 쓸까 막 온갖 그저 준비를 하는데 지금 뭐 주식을 투자하든 알트코인 투자하든 뭐 부동산을 투자하든 할 때는 뭐 별로 계획이 없어요. 그냥 뭐가 올라가더라, 뭐가 많이 올랐더라.
그러니까 막 그거 사면 돈 많이 벌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한방, 응? 그래서 올라가면 또 올랐다고 못 사고, 떨어지면 내가 사고 나서 떨어지면 물렸다고 또 막, 아무튼, 그죠? 심란하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저 했잖아요. 투자에서 이게 개인들이 이 가격을 중요시 하는데, 그죠? 응? 가격에서 중요한 가격은 딱 두 개밖에 없다. 내가 매수한 가격하고 내가 나중에 매도 가격. 그러니까 내가 매수 가격이 얼마냐. 그다음 내가 나중에 매도할 가격이 얼마냐. 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격에 사가지고 막 나중에 중간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가격이 얼마 많아요. 응? 이것도 가격이고 가격 이게 다 가격이죠. 가격인데 이런 가격들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매도하는 가격, 그죠? 매도하는 가격, 내가 여기서 샀다, 그 매수한 가격 하나, 둘, 요거 두 개만 중요하고 나머지 가격들은 의미 없다고요. 내가 여기서 팔 가격 아니니까. 자, 요거 이해하셨다. 5번 적으세요. 투자에서 중요한 가격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내가 산 가격이 얼마냐? 내가 앞으로 팔 가격이 얼마냐? 근데 중간에 이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했다 하는 그 가격은 내가 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중요한 가격이 아닌 거예요. 응? 근데 개인들은 이게 중요하지 않은 가격을 보고 막 심란해하고 막 좋아하고 심란해하고 좋아하고 좀 오르면 좋아하고 응? 좀 떨어지면 막 심란하고 조정받는다고 지금처럼 떨어지면 몇 프로 떨어지면 막 그 심란해하고 또 여기서 좀 몇 프로 올라가면 막 좋아하고 응?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안 맞으니까 이 계획을 해야 된다. 계획. 응? 내가 매수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매수를 할 거고 나중에 매도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매도를 할 건지 그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자꾸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하긴 하지만 예측을 너무 믿고 예측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계획을 믿고, 내가 아무튼 매수한 계획, 그 계획을 믿고, 또 나중에 매도를 어떻게 할 건지, 매도에 대한 계획. 그 제가 매도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수강생들한테. 저는 매도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큰 수익이 난 주식을 안 파는 거예요. 아까 제가 노부티즈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으시는 거 아무도 안 적으시는데 지금 보면 근데 더 갈 것 같은데도 팔아야 편해요. 왜 그러냐면 또 다시 떨어지니까. 응? 이렇게 쭉 가면은 편하게 들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안 간다는 거죠. 그냥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러면서 가니까. 응? 그 내가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응?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아 여기서 팔 걸 또 여기 가고 여기 안 팔면 여기서 팔 걸 이것을 한 두세 번만 경험한 팔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팔고 나면 더 막 많이 간다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 장기 투자는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건 고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고수들은 다 장기 투자가 어렵다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이제 결과는 좋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 중간중간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투자가 절대 쉽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장기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제 아무튼 수익이 대박에 가까운 그 몇 배짜리 이런 수익을 만들어내는 투자자는 극소수다. 제가 얘기하는 상위 1%. 상위 1%만 이렇게 막 흔드는 과정들을 다 거쳐내 가지고 자기가 산 가격 대비 두 배가 되든 세 배가 되든 뭐 네 배가 되든 다섯 배가 되든 열 배가 되든 아까 제가 그 알트코인 얘기했잖아요. 이게 본격적인 불장이 오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편할 거 아니냐? 안 편하다니까요, 그때도.
그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응? 그래도 수익 났으니까 그래도 괜찮을 거 아니야. 안 괜찮다고 해. 나중에 보세요. 응?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인 관련해서 이렇게 청산, 트럼프 시진핑 만나고 나서 그때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트럼프 시진핑하고 회의가 잘 돼서 이게 코인 시장에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은 그러면 이제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별것이 없었잖아요. 둘이 만나고 나서 무슨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얘기 나왔죠. 그런데 이제 시장 관련해서 굉장히 뭐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뭐 별다른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까 예측하지 말라고 했죠, 예측. 그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이번에 만나면 아마 아무튼 무역 뭐 저기 관세가 됐든 뭐가 됐든 아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시장에서 좋은 호재로 작용할 거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을 해놨는데 막상 회의가 끝나고 나서 아무튼 회의에서 이게 내용은 있었지만 이게 이제 시장에 작용할 만한 특별한 호재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막 1억 5천만 달러의 가상자산, 이게 암호화폐죠. 코인이죠, 쉽게 해서. 코인 롱 포지션.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 쪽으로 뭐 아무튼 베팅한 많은 것들이 청산됐다. 이 청산. 이게 청산이 지금 자꾸 나오잖아요. 청산이 10월 며칠이에요. 그때 바이낸스 사건으로 엄청난 청산이 나왔고, 그때 위아래로 청산을 다 시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시진핑 때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농에 베팅을 했는데 또 별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청산이 많이. 주로 이제 이런 청산들이 주로 이제 현물보다는 이게 선물 쪽에서 많이 나온 게 현물에서도 이게 청산이 일부 있었겠지만 주로 선물 시장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코인과 관련된 선물 시장이 작은 게 아니에요. 상당히 커요. 이 돈의 규모로 따지면. 그래서 엄청난 양이 이게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현물이 됐든 선물이 됐든 이렇게 청산이 이렇게 자꾸 많이 된다는 것은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만큼 개인들이 아웃뛴다는 거니까. 이게 선물로도 아웃뛰고 현물로도 아웃뛰고 그런다기 때문에 제가 있잖아요. 개인들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게 막 이만큼이 아무튼 선물로 청산되고 또 이만큼이 현물로 청산되고 결국은 개인들이 이렇게 자꾸 남는 숫자가 적어진다. 그 개인들이 처음에 이만큼 썼는데 이렇게 청산되고 이렇게 청산되고 그래서 남는 숫자가 적어지면 이게 제가 있잖아요. 이게 개인들의 물량이 이렇게 적어지면 이게 호재인 거예요, 호재. 왜 그러냐면 개인들의 물량이 이만큼 적어졌다는 얘기는 이만큼을 결국 이게 세력들이 가져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뭐 기관이 가져갔던 뭐 아무튼 큰 손이 가져갔던 뭐 이렇게 세력들이 가져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개인들 물량이 적어졌다는 것은 이제 세력들이 이제 어떤 때가 됐을 때, 야, 그죠? 아까 제했잖아요.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가지고, 뭐 아무튼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가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이제 요 세력들이 이제 우리 알트코인도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개인들 물량이 이렇게 많이 줄어 있으면 그만큼 이제 끌고 가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아무튼 많이 근데 이만큼을 다 올리려면은, 그렇잖아요. 응? 세력들이 돈을 이만큼 써야 됐다면, 이게 개인들 물량이 이렇게 확 줄어 있으면, 세력들이 이만큼 돈을 쓸 필요가 없이, 이만큼만 써가지고, 이게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응?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산이 또 청산이야? 그러니까 바이낸스 사건 때도 어마어마하게 청산이 됐는데, 또 며칠 있다가, 한 1, 2주 있다가 또 이렇게 트럼프 시진핑 회담하고 또 청산이야? 그래서 이제 불장은 끝난 거야? 불장 없는 거 아니야? 불장 이제 끝난 거죠? 이게 아니고 반대라고요.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개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야 여기서 털린 개인들이야 불장 없죠 가지고 있지 않는데 뭔 불장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막 이런 뭐 SNS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불장이 없다 이런 분들은 알트코인을 뭐 손절을 했든 청산이 됐든 알트코인이 없는 분들이 없는 분들 알트코인이 없는 분들은 불장이 와야 좋아요 안 와야 좋아요 써보세요. 지금 알트코인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 알트코인을 뭐 안 샀던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산을 당했던 손절을 했던 손절하고 주식시장 갔던 그래서 알트코인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알트코인 불장이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채팅창에. 개인들 중에서 알트코인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장이 오는 게 좋을까요 안 오는 게 좋을까요? 써보세요 채팅창에.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죠?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좋죠. 응? 근데 아파트를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파트 값이 내리는 게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불장이 안 온다. 안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알트코인 불장이 안 온다. 이렇게 뭐 유튜브나 SNS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알트코인 불장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알트코인 안 가지고 있는 놈들은 불장이 안 오는 게 좋잖아요. 오면은 괜히 배 아프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 5천 간다는 얘기가 2025년도 그 4월, 5월 달, 6월 달 이때부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코스피 5천 간다는 얘기가. 지금 벌써 이제 11월 달인데 11월 초 거의 한 5, 6개월, 6, 7개월 전에 이렇게 코스피 5천 간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는 이거. 5천? 3천도 어려운데 그래서 인버스 아까 코버스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설마 가겠어?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저희 같이 이제 극소수들은 그거 갈 수 있는데 5천이 아니라 뭐 잘하면 6천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냐? 이 경우란 거지, 이 경우. 결국은 지금 불장도 마찬가지예요. 불장도 이게 불장도 응? 불장이 설마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있죠? 불장 오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됐죠? 그럼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가지고 나중에 진짜 불장이면 누가 돈을 버냐죠. 당연히 이 사람들이 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 왜 불장이 와서 돈을 벌어요? 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이렇게 어긋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 이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잘 짜서 가는 게 중요하다. 한쪽으로만 이렇게 이 시장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코인 시장도 있고 지금 주식 시장도 있는데 그래서 코인 시장만 올인한다든지 지금같이 반감기 이후에 이런 알트코인과 관련된 그런 불장이 남아 있는데 이건 없을 거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었는데 반감기 때문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닐 거야. 이번엔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게 본인 혼자서 이렇게 단정을 질 게 아니라 그냥 적정한 비율로 알트코인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고 준비해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대로 지금 흐름들을 따라가면서 종목 잘 골라서 내가 수익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양쪽 시장에서 아무튼 그 시장 대비 내가 수익을 많이 만들어내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그 코인이 불장이 와도 수익을 내는 게 뭐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는 거다 뭐 비슷하다 그러면 그냥 주식시장에 뭐 100%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 알트코인은 그래도 이제 그 비율을 좀 낮게라도 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제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것은 진짜 알트코인 불장이 왔었을 때는 이 주식시장 대비 그래서 어떤 그 같은 자금에 대해서는 똑같은 1,000만 원을 가지고 했을 때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코인 시장에서 벌 수 있는 그 수익률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눠서 양쪽 시장을 다 가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은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알트코인은 지금 이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핫한데 지금 보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가 당연히 지금 저희 보여드렸던 그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 지금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있고 이거 띄우기가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최근에 들인 종목 한 너다섯 종목에다가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그런 종목들도 지금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여전히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그 아무튼 이 포트폴리오 종목 하나 추가하고요. 이 노부주 저희가 노부티지 하나 가지고 있는데 AI와 관련해서 이 노부주들이 지금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종목으로서 이제 이 클로버 종목 하나. 근데 이제 이거 매수하실 때 지금은 이제 강세장에 그렇잖아요. 지수가 지금 막 4천을 가고 대세 상승장 속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매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매수하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사세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500만 원어치는 이렇게 시장가로 이렇게 한 번에 사시고 오늘 클로브시 좀 올랐잖아요. 보면 그 500만 원은 이렇게 한 두 번 나눠서 250, 250 나눠서 당연히 일봉 기준으로 이 종가에 일봉 기준으로 이렇게 음봉으로 끝나면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시장가로 시장가 뭐 시가가 되겠죠. 미리 걸어 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하세요. 자, 요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지금은 막 시장도 강세장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이 중심 업종으로 있는 종목들은 흐름들이 강하기 때문에 전에는 막 저희가 5번, 10번 이렇게 분할했었는데 그러면은 잘못하면 그죠? 종목이 쭉쭉쭉 올라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 3번 정도 이게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3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3번 정도. 지금 시장도 강하고
가는 종목들은 지금 종목들도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매수를 막 5번, 10번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흐름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는 종목을 따라잡아야 되고, 이게 나중에 많이 갈 종목과 이렇게 생각되면 따라잡아야 되고, 분할 매수도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용 종목 하나. 교육용 종목으로 저희가 전에 가지고 있다 팔았던 이 알테오젠. 교육용 종목이요. 그러니까 여기 포트폴리오로 한 종목, 교육용 종목으로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차트를 좀 보시면 이게 클로봇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부터 올라왔죠. 여기도 일단 올라서 이렇게 좀 조정받고 이게 기간 조정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기간 조정 내지는 약간 가격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1선을 안 깼죠. 21선 안 깨고 오늘 슈팅이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오늘 한 14% 정도 이렇게 좀 올랐죠. 오르고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내일 어떻게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일 한 반을 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이 이런 거예요. 반을 사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일봉 기준으로 이게 일봉이니까요. 일봉 기준으로 이렇게 음봉 나오고 끝나고 그 다음 날 또 나오면 음봉 나오고 그 다음 날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라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하시고 글로벌은 말 그대로 노부주입니다. 노부주인데 아무튼 지금 노복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 AI 플러스 노브 플러스 반도체 플러스 여기다 하나 추가하면 이제 바이오 지금 보면 AI 노브 반도체 바이오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중심 업종으로 지금 지수를 끌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종목들 아까 제가 했잖아요. 상승하는 종목이 한 3분의 1, 하락하는 종목이 한 3분의 2다. 하루하루를 기준으로 보시면 상승하는 날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락하는 날은 당연히 하락하는 종목이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 노브주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요. 그래서 클로봇 요거 한번 매수를 좀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노브티즈도 노브티즈도 여기서 이렇게 상승해 놓고 조정받고 또 상승해 놓고 여기서 흐름이 약간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대장주 노브티즈가 대장주 지금 노브주 중에 대장주가 노브티즈입니다. 노브티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노브티즈가 오늘 24% 올랐다네요. 노브티즈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그 글로벌 그러니까 나머지 노브주들도 오늘 오른 거예요. 대장주가 오르니까. 그 다음에 알테오젠을 보시면 알테오젠도 여기서 아무튼 이게 언제예요? 올해도 지금 보면 파동이 지금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올랐다 조정받았다 올랐다
또 오랫동안 조정받았다가 또 이렇게 올랐다가 또 조정받았다가 좀 20일선 안 깨죠. 그리고 여기서 오늘 지금 한 6%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이건 좀 교육용으로 드는 겁니다. 알테오젠을 지금 이제 주봉으로 보거나, 보세요. 그 월봉으로 보시면 알테오젠이 여기 앞에 여기 지금 고점을 넘어서, 그죠? 여기 꼬리 만들고, 그리고 지금 양봉으로 이렇게 이제, 그죠?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그죠? 이제 3개월째 양봉 만들어지고 있죠. 결국은 제가 볼 때 여기도 다시 넘어가는 거 아니나 저는 이렇게 보여요.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그런데 이 알테오젠도 이 교육용 종목이니까요. 요거 한번 수급을 보시면, 알테오젠이 지금 그 개인들이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보면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죠. 매도를 하죠. 많이 하잖아요, 매도를. 그런데 기관들은 지금 사죠. 사죠. 여기 좀 많이 사잖아요. 기관. 사고, 여기 뭐 하루 팔았지만, 지금 최근에 와서 보면, 외국인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도 여기 사고, 좀, 그죠? 사고. 저거 파는 건 적고, 산 게 많죠? 보세요. 여기 사고, 외국인들. 매일 산 건 아니지만, 보시면, 산 게 많죠, 산 게. 그러니까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수급이 이제 개인들은 지금 매도가 많고, 지금 여기는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고, 보면 개인들은 보면 매도가 최근에 매도가 많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지금 매수가 많고, 그게 좋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이건 이제 그 알테오제는 그 제약바이오주니까요. 보시면 지금 매출이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올해 많이 늘죠. 2025년도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 따라가는 거예요, 실적. 그러니까 매출도 이게 작년부터, 이게 작년인가 저희가 가지고 있다 팔았었죠, 알테오제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알테오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용 종목으로 드리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여기 지금 보셔야 되면, 지금 여기 좀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지금 여기 지금 고점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죠. 보시면. 그쵸? 여기 고점 찍고,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우리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거고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고점 대비, 아무튼 앞에 고점 대비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 지수 흐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공식처럼.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에 했지만, 주식시장이 해외 증시도 굉장히 좋죠. 나스닥. 이건 주봉입니다. 나스닥이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도 지금, 그죠? 일주일 동안 보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코스닥까지도 우상향으로 한다. 지금 보면. 이제 코스닥이 아직 천은 안 넘었는데, 제가 볼 때 조만간 천 넘을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아까 이제 곧버스 얘기했는데, 이거 계속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 이 반대 아까 두 배짜리, 이게 지금 두 배짜리 보세요. 계속 지금 우상향 오고 있잖아요, 우상향. 6월 달부터 해서 6월 달부터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에서 횡보하고 또 올랐다가 살짝 조정받고 또 우상향하고. 보시면 이때 지금 거의 2만 원대 있던 것이 지금 거의 지금 4만 원대 갔으니까 보시면 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지금 한 달, 두 달, 3개월, 4개월,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월, 5개월 만에 지금 거의 100% 올랐잖아요. 보세요. 아까 그 코퍼스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이 코덱스 레버리지는 사실은 이건 지금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타이밍에 이런 데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좋은 타이밍에 이런 것은 사실 1억 이상 사도 되는 종목이에요. 1억 이상. 개인 입장에서 1억이 아니라 2억, 3억도 사도 되는 종목이었다고요. 응?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제 아까 했잖아. 코스피가 이렇게 우상향을 해서 그죠? 이 지수가 이때만 해도 지수가 뭐 2,500 얼마 있잖아요. 지금은 지금 그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지금 한 4,200 이렇게 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거의 두 배 올랐으니까 100%. 그러니까 이 코덱스 레버리지도 뭐 100% 당연히 나는 거고요. 음? 그러니까 종목을 모르는 분들은 종목을 앞으로 지수가 가는데 나는 어떤 종목이 오르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 사시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것도 또 이걸 봐야죠. 지금은 수급이 어떻게 바뀌었나? 코덱스 레버리지요? 이거 계속 보셔야 돼요. 여전히 똑같죠? 지금 보세요. 개인들은 막 지금 엄청나게 팔고 있죠? 지금 파는 게. 근데 기관들은 엄청나게 사고 있고, 외국인들도 사고 있고, 그죠? 이제 사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하루로 보면 이렇게 좀 팔고 있고, 뭐 파는 것도 있고, 하지만 지금 사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다는 거죠. 그죠? 기관적으로 지금 누적되어 있는 게 이만큼이다. 기관적으로 개인들이 파는 것을 이렇게 합쳐보면 이만큼 파는 거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파는 것도 좀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많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지수는 우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게 아무튼 바이오주 일단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차트를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 지금 월봉을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조정받고 또 이렇게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신고가를 지금 넘어가고 있죠. 살짝 넘어가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스가 이렇게 지금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주의 지금 대장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바이오주 흐름들도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대장주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삼성바이오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큰 종목 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 보시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신고가를 넘어갔죠. 여기 신고가를 넘어가서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지금 4개월째 월봉으로 4개월째 지금 양봉이 나오는데 이러는데 코스피가 안 갈 수가 없죠. 코스피가 보시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650조
시가총액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63만 원대 왔는데 마찬가지예요. 비슷하죠? 지금 월봉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지, 장대 양봉. SK하이닉스가. 근데 이게 단지 어떤 그 돈의 흐름뿐만이 아니고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적이 좋잖아요, 실적이.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들의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주로 대장주 중심으로 해서 좀 비중을 좀 실어서 이렇게 관리를 해 가시면 이런 대세 상승장, 강세장 앞으로도 이런 장 흐름이 지금 예상으로는 뭐 한 2년 정도 앞으로 2년 정도는 계속될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서 내가 수익을 좀 크게 만들어낼 거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좀 잘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되고 수강생분들이요. 제가 이제 종목은 드리지만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본인들 자금 대비 이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삼박하기 거래정지 때문에 이게 지금 거래정지가 됐는데 이거 악재가 아니고 호재입니다, 호재. 그래서 거래정지 풀리면 이게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그 아무튼 그뭐 분할하는 게 있잖아요. 뭐 무슨 기업 분할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두 개로 분할하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인가? 아무튼 24일까지인가? 날짜는 잘 모르겠네요. 11월 24일인가? 그때까지 아마 거래 정지가 한 20일 정도 됐는데 이건 악재가 아니고 호재입니다, 호재. 지금 매매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매매하시라고 설명드린 게 아니고 시장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종목도 가지고 있고 오늘도 제가 이제 이쪽 제약바이오주 종목을 하나 드릴까 노부주 하나 드릴까 제가 고민하다가 일단은 노부주를 드렸습니다. 노부주. 자, 이렇게 해서 뭐 주식시장 지금 그 주식시장을 주로 이렇게 보시면서 본인들 아무튼 가지고 있는 종목들 비중 잘 실어가지고 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좀 이렇게 멘탈 관리를 좀 하세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흐름들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시면 이제 알트코인들 저희가 기다리는 알트코인들이 이 본격적인 불장이 언제 시작할 거냐 그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코인 시장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시간도 안 가고 또 가격도 올랐다 내렸다 응? 그것도 떨어진 상태에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좀 비중 관리를 좀 잘 하셔라. 이 종목들 대비 지금은 주로 이제 우량주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우량주들 중심으로 지수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량주들의 좀 비중을 평소보다는 한 두세 배 이렇게 더 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 자금 잘 이렇게 아까 제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고. 이 종목은 제가 드려도 수강생분들이 비중에 대한 계획,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비중,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종목들 새로 편입되게 되면 그 종목들에 대한 비중, 그런 비중들을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건지, 본인들 자금에 맞춰서 그런 계획을 좀 이렇게 잘 세워서 하시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주식장 관련해서 뭐 그 매일 좋은 얘기 막 계속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그 주식시장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 지금 보면. 또 켜놓으면 이게 자꾸 꺼지지. 이 코인은 지금 뭐 크게 의미 있게 볼 것은 많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지금은 그래도 이제 궁금하시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만 좀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쭉쭉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이제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지금 양봉으로 이렇게 좀 살짝 우상향하니까 많이 오르는 거 아닌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알트코인 복직지 불장이 아직 안 온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이게 이제 이번 달이 됐든 다음 달이 됐든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제 요런 게 나와야 된다. 요런 거 그죠? 언젠가는 뭐 이번 달이면 더 좋겠고 뭐 그건 알 수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제 지금은 이제 월 초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번 달이라도 이렇게 해서 가면 좋겠죠. 일단은 이런 게 나오기를 좀 바라죠. 이렇게 나와줘야 그래야 알트코인들의 흐름이 좀 상방으로 좀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런 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기다리면서 그런 게 나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상으로는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로는 요런 게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응?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요런 거라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내려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내려가는 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가 불장,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가 불장. 그 다음에 여기서 때가 되면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때 이때가 불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한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응? 좀 답답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아까 저희는 뭐 알트코인에 막 올인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중 가지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이런 그림이 언젠가는 나온다는 거죠. 언젠가는. 근데 언젠가가 이게 아무튼 앞으로 막 먼 앞으로 미래가 아니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 기다린 기간 대비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기간 대비 보면 굉장히 아무튼 이런 기간들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 내에 요 기간을 지나면 이제 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의 본격적인 불장이 올 텐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이게 포기를 한다든지 막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힘든 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든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힘들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힘들죠. 그런데 이제 누군가는 힘들더라도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분이 있고 누군가는 포기하는 분이 있고 힘들다고. 그 주식시장이 좋다고 또 주식시장 가는 분들이 있고 뭐 그건 이제 본인들 선택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왕에 기다렸으면 그냥 끝까지 기다려 보는 게 그 비중만큼은 그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과거를 봐서도 그랬던 거죠. 과거에도. 이 비트코인을 보시면 월봉으로 보면 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그렇죠. 거의 뭐 7배, 8배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만큼 올라온 만큼을 이렇게 더 가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내려가지만 비트코인은 올라가야 된다. 이걸 이걸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죠. 이게 알트코인의 불장이 오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내려가야 되고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야 돼요. 가격은.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많이 쭉쭉쭉 내려갈수록 좋고 비트코인 가격은 쭉쭉쭉 올라갈수록 좋고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여기가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저는 이게 고점 아니다. 저는 고점 아니고 뭐 추세가 아직 깨진 게 없잖아요. 월봉 보시다 이게 월봉입니다. 추세 안 깨졌어요. 응? 안 깨졌습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깨진 게 뭐 있어요? 지금 깨진 거 없는데? 응? 아직은? 응? 올라가고 있잖아요, 추세가. 상승 추세는 이렇게 저점이 올라간 게 저점이. 고점이야. 이렇게 낮았다 높았다 했었는데, 이게 월봉으로 보셨을 때 상승 추세는 이렇게 저점이 올라간 게 저점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점이. 근데 다음 저점도 저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중에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올 거다. 저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이더리움.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이더리움을 보시면, 자, 이게 신고가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응? 금방 신고가 뭐 그거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쉽지 않다고요. 지금 이더리움이 여기 보면 여기 신고가 여기 앞에 신고가를 살짝 넘어가 놓고 지금 한 달, 두 달, 지금 이번 달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개월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더리움이 결국 뭐 이번 달에 가든 다음 달에 가든 아무튼 여기 신고가를 제가 늘 얘기했죠. 신고가를 넘어가야 된다. 아무튼 신고가를 넘어가고 여기서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응?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중에 이제 저희가 기다리는 이 본격적인 불장 이게 올 거다. 여기를 확실히 넘어가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아까 비트코인 도미넌스처럼 이더리움이 여기 신고가를 확실히 넘어가는 요 기간이 문제인데 요 기간은 저희가 뭘 해야 되냐?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 이더리움이 확실하게 신고가를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가는 요게 올 때까지. 그래서 요게 왔었을 때 이제 저희가 기다리는 본격적인 불장이 오는 거고요. 아직은 지금 여기를 살짝만 넘어갔지, 여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넘어가지 않은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는 이 본격적인 불장이 아직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응? 5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알트코인들만 가면서 불장을 만들지 못한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이왕이면 어느 정도 가지고, 이더리움은 앞에 신고가를 확실하게 넘어가 줘야 되고, 그러려면 이더리움이 신고가를 확실히 넘어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여기 이쪽 이더리움 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시간이.
여기 신고가를 확실히 넘어가길 때까지 이 이더리움한테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 시간은 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려 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응? 저희가 뭐 끌어다가 이거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응?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확실히 넘어가는 게 뭐 이번 달이면 좋겠죠. 이제 이왕이면 이번 달이면 좋겠고 뭐 다음 달이어도 좋고 이왕이면 이번 달이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이 이제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설명이지만 여기서 지금 한 달, 두 달, 이번 달까지 지금 3개월째 아직은 못 넘어갔으니까 이번 달까지 해서 지금 3개월째 지금 이렇게 좀 기간 조정이죠. 그렇다고 지금 이더리움이 여기서 막 엄청나게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이더리움이 고점 대비 뭐 이만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여기 있고 여기 지금 여기 저점 여기니까 여기 있는 거고 지금 엄청나게 떨어진 것도 아니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또 올라갈 때가 되면 또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보면. 응? 그래서 그런 어떤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는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냥 이제 가격을 지금 보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제 그림 차트상으로 봤을 때 월봉상으로 보든 주봉으로 보든 월봉으로 봐야 여기까지 보이니까. 그래서 2021년도 이때 넘어갈 때 이 고점 넘어갈 때 이걸 보려면 이제 월봉으로 그래서 이제 월봉을 보고 지금 월봉 말고는 주봉이나 일봉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봉을 보고 크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알트코인들도 흐름이 지금 이런 흐름이 지금 이더리움하고 비슷하죠. 그냥 스위코인 보세요. 스위코인도 그렇죠? 스위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코인도 여기 지금 여기 고점 갔다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요. 스위코인은 그래도 여기서 양봉 나왔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릴 때 그 이더리움이 저희가 지난주 설명할 때 양봉으로 돌았었는데 결국은 끝날 때는 이제 음봉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이.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 뜻입니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그 이더리움 설명드리면서 그 양봉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때 양봉으로 돌아섰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볼 때. 결국 이제 음봉으로 끝났는데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강의할 때 이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제 양봉으로 끝났었어요. 양봉으로 끝났는데 일주일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결국은 이게 음봉으로 끝나버렸죠. 결국 이 음봉이죠, 음봉. 응?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양봉으로 끝났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여기 넘어가는데 시간이 그래도 이렇게 좀 짧게 그죠? 걸릴 텐데 이게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큰일 났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양봉으로 끝났으면 시간이 좀 덜 걸릴 텐데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조금은 더 걸린다. 큰일 난 건 아니고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저희는 좀 시간이 좀 덜 걸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이게 여기서 이렇게 정고점 넘어가려면 그만큼 내려와 버렸으니까 시간이 그만큼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시간이 막 많이 걸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양봉 나왔을 때 대비해서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약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어차피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알트코인들을 보는 것은 지금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한번 쭉 보는 거지. 이게 비슷해요. 이더리움이나 세이코인도 비슷하고 지난주나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앱토스 여전히 바닥권에 있고요. 시레스홀드도 바닥권에 있고 펜들 펜들도 여기죠. 음봉으로 끝나고 이더리움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 셀도 마찬가지고요. 알트코인들 CFX 마찬가지. CFX도 이렇게 양봉 만들어 놓고 한 3개월 거치면서 지금 많이 내려와 버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금 차트 한번 볼까요? 그 금 차트도 금 차트는 지금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살짝 지금 이제 월초인데 지금 현재는 약간 양봉을 띄고 있죠. 근데 이왕이면 이제 금 차트도 희망사항은 금 차트도 뭐 이렇게 이번 달에 이렇게 내려와 주면 좋지 않겠나 희망사항입니다. 금이 이렇게 금값이 내려와야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돈의 흐름이 뭐 주식시장이나 지금 코인 시장으로 분산돼서 갈 거니까요. 그러기를 좀 이렇게 바래 보고요. 쪽에서.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알트코인의 가격이나 알트코인들 차트 이런 것들이 지금 크게 이렇게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비트코인하고 아까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하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하나 더 본다면 이 금 차트, 골드 차트요. 골드 차트에서 이제 이 캔들들 모양이 이 거래량 대비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 요거. 지금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 골드 차트,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요렇게. 이 흐름들을 이렇게 이제 쭉 지켜보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들이 좀 아무튼 이렇게 코인 시장에 좀 좋은 흐름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저희 알트코인들을 봤을 때 저희 알트코인들의 흐름들이 좀 상방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그때 이제 저희 알트코인들의 차트를 보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은 저희가 뭐 지금 아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임계점, 경계점 이런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방향을 좀 터널려고는 그런 쪽에 좀 위치해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구간에서 지금 이제 오늘도 지금 어떻게 되는데 조정을 좀 받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크게 조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는 건 주로 이제 업비트에 있는 차트를 보고 업비트 관련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애들이 많이 나오던데 좀 이제 그림이나 차트를 좀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지금 제가 보듯이 이렇게 트레이딩 뷰로 보시든 아니면 바이낸스의 차트를 보시든 이게 트레이딩 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트레이딩 뷰, 이 지금 제가 보는 게 트레이딩 뷰잖아요. 트레이딩 뷰에서 보는 것이 이게 이제 저기 달러 대비 차트이기 때문에 원화 대비 차트하고 그 달러 대비 차트는 이제 뭐 김프라고 해서 뭐 환율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큰 어떤 그런 자금의 흐름들은 이렇게 이제 그 헤이 차트 이게 바이낸스든 코인베이스든 이쪽에서 큰 자금의 흐름들이 이렇게 코인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그림을 보시려면은 이렇게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코인이든 아니면 여기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도미넌스든 골드 차트든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조금 덜
조금 더 그때그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업비트하고 이쪽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지금은 이제 그 코인은 지금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고, 지금 주식 관련해서 종목 관련해서 아무튼 그런 어떤 비중이라든지 매수해서 좀 이렇게 관리를 하는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코인 쪽보다는 이쪽에 이게 주식 쪽에 근데 종목을 막 많이 가지고 오는 것보다 좀 대장주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비중을 좀 실어서, 그 이제 분할 매수를 좀 잘해서 비중을 좀 실어서 이렇게 해서 수익금이죠. 수익금을 좀 키워가는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그래서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봉지진 불장도 와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이쪽에 업비트 차트 이렇게 자꾸 보시고 또 가격 보시고 하면서 또 스트레스 받고, 오늘처럼 또 조정받으면 왜 조정받는 거야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런 조정들은 어차피 거쳐야 되는 조정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 가격은 딱 두 개만 중요하다. 저희가 매수한 가격하고 나중에 팔려고 하는 가격. 요걸 머릿속에 잘 두시고, 지금 막 올랐다 내렸다는 그 가격들은 저희한테 중요한 가격들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막 마이너스 뭐 50%, 60%막 이렇게 내려와서 막 엄청 내려오죠. 주식에서는 엄청 내려온 건데, 코인에서는 나중에 본격적인 불장이 뜨면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올라간다는 건, 그죠? 뭐 하루에도 막 100%, 200%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100%, 200% 며칠만 거치면 그냥 쭉 올라서 그 수익권은 돌아가고 또 몇 배로 바뀌어 있고, 이런 게 알트코인 불장인 거예요. 아직은 이제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게 드는 게 불장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들 가지고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은 결국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와야만 이제 그런 가격들이 이제 이렇게 플러스도 바뀌고 또 두 배, 세 배 막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저희는 결국 이더리움의 흐름, 거기 하나 더 본다면 금 차트의 흐름, 그게 이제 자금의 흐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개, 이더리움과 금 차트, 요거,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카톡필에 올려드리니까 그거 보면서 아, 지금 흐름들이 지금 이러고 있구나. 좀 긍정적으로 흐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불장도 이렇게 좀 오겠구나. 아니면 오는 게 아무튼 시간이 많이 남은 것보다는 좀 이렇게 아무튼 많이 이렇게 좀 가까워져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라고 이렇게 잘 올려드리는 거예요. 수강생들 그거 보고 스트레스 받으라고 올려. 그렇지, 부정적인 거 이런 건 제가 잘 안 올려드립니다. 부정적인 내용들이 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봐도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런 거는.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자료들 올려드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본인들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시고, 그 주식시장에 좀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될 때니까 그쪽에서 주식,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잘 관리하시고, 비중 관리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